승무원이 되는 꿈을 품고 시작한 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영어 회화를 연습하며 체중 감량을 위해 달리기도 했죠. 이탈리아 밀라노의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거울을 보며 넌 할 수 있어라고 다짐했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노력 끝에 스웨덴 항공사 승무원으로 합격했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국제 노선을 담당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을 다니는 제 모습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그날,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기장 지성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그의 단정한 모습과 따뜻한 미소가 저를 설레게 했어요. 혹시 이탈리아 사람인가요? 라고 한국어로 물어본 그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후 1년 동안 메시지로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죠. 시차가 있어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그때 지성의 진지한 눈빛과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랑이 그렇듯 우리의 사랑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거리의 장벽을 넘어야 했죠. 지성은 매번 비행 일정을 조정해 저를 만나러 왔고, 저 역시 가능한 한 한국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며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어요. 가끔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지성은 끝없는 인내심으로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지성의 따뜻함과 배려심은 제가 그를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는 항상 스텔라, 당신은 특별해요라며 저를 소중히 여겼고,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은 거짓이 없었죠.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동료로 시작해 이제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크루즈 여행 중이었던 그날, 저는 뱃멀미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뱃멀미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 반응을 보였을 때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성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질 만큼 기뻐했습니다. 스텔라,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정말 행복해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나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통적인 이탈리아인으로 한국과 동양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아시아 남자와 결혼한다고 그쪽 사람들은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던데 라며 걱정하셨죠. 심지어 아버지는 우리 딸을 데려가서 노예처럼 부릴 생각이냐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지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이탈리아로 와서 부모님을 만나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아버지가 만남 자체를 거부하셨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겨우 자리가 마련되었죠. 그날 지성은 정중한 태도로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스텔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서툰 이탈리아어였지만 그 진심이 전해졌어요. 부모님은 지성의 단정한 외모와 매너, 그리고 진지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성이 가져온 한국 전통 선물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고 아버지도 지성과 와인을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지성의 진심과 노력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사람이 널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 순간 느꼈던 안도감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새 출발이 두렵기도 했지만 지성이 있어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 헤어질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라 우리도 곧 갈게라며 눈물을 훔치셨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시게 될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것을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반짝이는 네온사인, 그리고 24시간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함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손짓과 몸짓으로 저와 소통하려 노력하셨죠. 우리 며느리 이쁘다라며 저를 안아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임신 중인 저를 위해 시어머니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미역국, 삼계탕, 각종 보양식까지.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점차 한국 음식에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정성껏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한 돌봄이었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은 했지만 임신 중인 딸 곁에 있지 못하는 부모님의 아쉬움이 전해졌어요. 우리도 빨리 가고 싶은데 아버지 병원 치료 때문에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방문은 계속 미뤄졌죠. 아버지의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어머니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를 받으셔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장거리 비행은 불가능했죠. 저는 매일 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발 빨리 나아주세요. 저희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꼭 만나고 싶어요. 저희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꼭 만나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어 의사가 여행을 허락했다는 거였어요. 우리 스텔라, 다음 주에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부모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 끝에 부모님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게이트를 통해 나오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많이 컸구나 라며 눈물을 흘리셨죠. 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항에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고 지성과 시어머니도 정중하게 부모님을 맞이해 주셨죠. 이제부터 시작될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떨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실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어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의 피로와 낯선 환경 때문인지 감기 증세를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휴식을 취하시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가기로 했죠. 사실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아시아 병원은 비위생적이고 의사들도 실력이 없을 거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었죠. 지성이 근처의 대학병원을 추천했고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자동화된 주차 시스템과 넓고 깔끔한 주차 공간에 놀라신 모양이었죠. 이런 시스템은 밀라노에도 없는데라고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더욱 놀라워하셨어요. 마치 고급 호텔 같은 로비와 깔끔한 인테리어, 디지털 안내 시스템까지. 어머니는 이게 정말 병원이니? 라며 의아해하셨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외국인 진료를 신청하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특히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에 부모님은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젊은 의사가 영어로 인사하며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디지털 차트를 확인하며 꼼꼼하게 진료하는 모습에
아버지의 의심 많은 눈빛이 점차 신뢰로 바뀌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감기라고 진단하고 처방전을 작성해 주었죠. 약국에서 약을 받으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라는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병원 내 약국에서 약을 받는 과정도 신속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방전을 스캔하자 약사가 금방 약을 준비해 주었고 복용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약을 받아든 어머니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신속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라고 말씀하셨죠. 병원을 나오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유럽에도 드물어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난한 아시아 국가라는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약을 복용하고 푹 쉬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내가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감격스러워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제 선택을 이해해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어머니의 감기가 호전되고 며칠 후 지성이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라며 웃는 지성의 모습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가 소개한 곳은 한국의 전통 스파였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의아해하셨죠. 스파? 유럽에도 많은데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통 한옥 건물로 지어진 스파 시설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입구부터 풍기는 한방향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이탈리아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안내원이 저희를 맞이하며 정중하게 인사했고 한국 전통차를 대접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맛보는 쌍화차의 독특한 향에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상한 맛인데 계속 마시고 싶어지네. 라며 웃으셨죠. 풀코스 스파 체험은 조용한 명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통 한복과 비슷한 편안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참나무로 만든 방에 들어갔어요. 조용한 음악과 은은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아버지는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점차 깊은 호흡을 따라하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온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다음은 온천 체험이었습니다. 실내 온천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듯 했어요. 아, 이거 정말 좋은데? 라며 물속에 더 깊이 몸을 담그셨습니다. 어머니도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며 눈을 감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긴장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편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어진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한국 전통 허브를 사용한 오일로 마사지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테라피스트의 숙련된 손길에 감탄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일을 잘해 마치 몸속 깊은 곳까지 치유해주는 것 같아. 아버지도 평소에는 마사지를 꺼리셨는데 이날만큼은 완전히 몸을 맡기고 계셨죠. 테라피가 끝난 후 아버지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코스인 전신 마사지가 진행될 때는 부모님의 얼굴에 이미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발 마사지를 받으며 감탄을 연발하셨습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야. 이런 걸 왜 이제야 경험하게 됐을까? 아버지도 평소 없던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음에 또 와도 될까? 라고 물으셨죠. 전체 스파 코스가 끝나고 저희는 휴식 공간에서 한국 전통차와 간식을 즐겼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서 피로가 싹 사라지고 생기가 돌아온 것이 눈에 띄게 보였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스텔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 아버지도 지성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내 덕분에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고맙구나.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모님은 계속해서 스파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테라피스트들의 전문성과 시설의 청결함,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에 감탄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한국 문화의 일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부모님의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상이 심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스파 체험 다음 날, 저희는 병원 근처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감기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예약한 진료가 끝난 후였죠. 진료 결과는 양호했고 의사는 어머니의 빠른 회복에 놀라워했어요. 이제 부모님의 한국 방문도 절반 정도 지났고 두 분 모두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는 모습이었죠. 병원 내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병원 안에 이런 식당이 있다고?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성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병원들은 환자와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식당도 그중 하나죠. 저는 지성의 말을 통역하며 부모님께 한국 병원 시스템의 편리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직원이 물과 반찬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니는 테이블에 놓인 다양한 반찬들을 보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야. 주문도 하기 전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는 감탄하셨죠. 이탈리아에서는 물 한 잔도 돈을 내야 하는데 메뉴판을 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나? 지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 식사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양 균형을 중요시하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셨습니다. 이탈리아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군. 하지만 이것도 나름의 철학이 있네. 저희는 된장찌개와 불고기,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어머니는 그릇들을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그릇도 아름답구나. 첫 숟가락을 뜨신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맛있어.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 아버지도 불고기를 맛보시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은 처음이야. 식사 중에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스텔라, 내가 이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임신 중인 제 건강을 늘 걱정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 이런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우리 손주에게도 좋을 거야.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병원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에서 제공하는 전통차를 주문했는데 부모님은 처음 접하는 차의 향과 맛에 호기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대추차의 달콤한 맛에 반하셨습니다. 이 차는 정말 특별해.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것 같아.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부모님은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셨어요.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정갈하게 차려입고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음식 문화가 정말 발달했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신경 쓰는 것 같아.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부모님이 이제는 조금씩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시작하셨거든요. 특히 음식을 통해 문화를 경험하시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서는 길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스텔라, 이곳에서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맺혔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모님의 인정과 축복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과 문화가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한국 방문 일정이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부모님이 도착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 3일 후면 이탈리아로 돌아가셔야 했죠. 그동안 병원 경험과 스파 체험, 음식 문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신 부모님이었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새 가정을 꾸리게 된 진짜 이유를 이해하시길 바랐거든요. 지성은 마지막 이틀 동안의 특별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복잡하고 활기찬 시장 거리로 들어서자 부모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셨습니다. 수많은 상점들과 다양한 물건들, 그리고 음식 냄새로 가득한 골목이 이탈리아의 시장과는 또 다른 매력을 풍겼죠. 시장 상인들이 우리를 보며 반갑게 인사하고 음식 샘플을 건네주는 모습에 어머니는 놀라워하셨어요. 이렇게 낯선 외국인에게도 친절하다니. 특히 한 떡집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외국에서 오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떡을 나눠주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와 정성이 전해졌어요. 아버지는 시장 구경을 하며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손님을 왕처럼 대하는구나. 이탈리아와는 다른 친절함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부모님이 한국 문화의 본질적인 부분을 느끼기 시작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에서 나와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강변과 정돈된 공원 시설을 보며 부모님은 감탄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많은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주목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구나. 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서는 가족이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라고 설명했죠. 강변에 앉아 경치를 감상하는 동안 어머니가 문득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스텔라, 우린 내가 이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발전된 나라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보니 안심이 된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부모님의 걱정과 오해가 얼마나 컸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저녁에는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한 한국 전통 가정식으로 부모님을 대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특별히 이탈리아 부모님을 위해 덜 맵고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준비하셨어요. 갈비찜, 잡채, 불고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정성에 감동하셨고 두 분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셨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마치 궁궐 같구나. 음식도 풍족하고 집도 깨끗하고. 그 말에 지성의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이 단순한 칭찬을 넘어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 가난한 아시아 국가라고만 생각하셨던 부모님이 이제는 한국의 발전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인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스텔라, 미안해.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에서 행복하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안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모님은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특히 사람들의 친절함과 정성, 그리고 깨끗하고 발전된 도시 환경에 감탄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했던 제 선택을 부모님이 마침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어느새 익숙해진 부모님의 모습이 새삼 감동적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어머니는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스텔라, 이렇게 빨리 떠나야 한다니 아쉽구나.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모님과 함께한 한국에서의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출국을 하루 앞두고 우리는 마지막 나들이로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궁궐 건축물을 보며 아버지는 감탄을 연발하셨어요. 이런 역사적 건물들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놀랍구나. 지성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자 부모님은 진지하게 경청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궁중 의상을 입은 관광객들을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다음에 올 때는 나도 저런 옷을 입어보고 싶어.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조용한 한옥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스텔라, 손주가 태어나면 꼭 다시 오고 싶어. 그때는 더 오래 머물러도 될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물론이죠. 엄마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모두 기다릴게요. 저녁에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전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감정을 드러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였어.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단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어요. 전에는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공감해.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부모님의 이해와 축복을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성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와 함께 살지 않으시겠어요? 한국에서 모두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감동했어요. 항상 가족을 중요시하는 지성다운 제안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건 정말 멋진 생각이야. 언젠가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우선은 이탈리아의 일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아버지도 동의하며 덧붙이셨어요. 그래, 손주가 조금 크면 다시 생각해보자. 그때는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테니. 호텔에 도착해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안았을 때 그분의 따뜻한 체온과 향기가 너무나 그리울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제 마음에 있던 큰 짐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눈물을 훔치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넌 옳은 선택을 했어.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는 지성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 넌 훌륭한 사위야.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모두 조용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출국장 앞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어머니가 속삭이셨습니다. 한국, 정말 잊을 수 없는 나라구나. 그리고 너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이제 알겠어. 부모님이 출국장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과 동시에 이번 방문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지성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공항을 나서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저에게 진정한 집이 되었고 부모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두 나라의 문화와 사랑을 모두 물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탈리아와 한국, 두 세계를 잇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